예, 뭐 어떤 시설만을 하게 되면 소방법도 적용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사고 났을 때도 문제가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나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좀 끌어하는 그런 내용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그 입주자 대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단점은 부과를 안 시킵니다. 저희들은 장점을 되도록이면 공유를 SNS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아, 이런 단지는 사례, 모금 사례 또 이렇게 하니까 베푸니까 오더라 하는 그런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많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느 단지가 됐든 저희들은 서로 공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단지를 구성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고용안전, 사실은 저희 단지는 용역 직원이 95명입니다. 저희 단지는 3,090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직원이 경비원 37명, 그 다음에 미화원이 40명, 관리소 직원이 25명으로 이렇게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중소기업의 어떤 움직임이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자치 이제 500세대 미만은 자치 관리를 많이 이제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위탁 관리를 500세대 이상은 이제 위탁 관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부천시 주거 문화가 70%가 연립주택 또는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시죠. 공동주택 구성된 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갑질한 용어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저 사실부터 용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위탁 회사가 없으면 아파트가 돌아갈 수가 없어요. 또 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입주민이 공동주택에는 입주민만 살 수가 없습니다. 관리소나 미화원이나 또는 보안요원들이 다 있어야만이 공유를 하고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입주자 대표 부천시 아파트 연합회에서는 그런 많은 내용을 우리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용을 많이 창출하지 않는다. 참 그거는 시대의 변화라고 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떤 CCTV의 어떤 다변화 또는 자동화, 뭐 도라든지 또 운영시설에 자동화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감축을 합니다. 그러나 인력을 감축하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인력을.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조그마한 걸 줄이려고 하다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또 감시 체제에도 기계보다는 실제적으로 육안으로 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 연합회에서도 우리 민주노총 김성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절대적으로 어떤 갑질을 하거나 이런 내용은 앞으로 없을 거고요. 저희가 공유하는 단지에서는 상생의 어떤 길을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단지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한테는 직원이라는 것은 우리 용역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수 포창 제도를 저희 단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많은 단지에 얘기를 했더니만 그거를 어느 정도 이제 좀 많이 실행을 하고 있어요. 모범사원 포창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조그마한 인센티브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고 또 이거는 단지 내 관리기획에다 삽입을 하면 얼마든지 적용이 됩니다. 주민들한테 승인 안 받더라도 입주자 대표에서 그냥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가지고 각 단지에다가 전달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과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리원 주간 근무만 한다. 이거는 좀 위험한 발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보안 용어로는 기술적으로 충당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네, 그래서
물론 우리가 24시간 15일 근무하고 15일 쉬는 이런 경비 체제 하에서 관리소 직원들을 주간만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생이에요. 왜냐하면 방대한 시설에 방대한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은 그 기술자와 자격이 있는 자만이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고 이것만큼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고 할 수 없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만 휴게실을 휴게 시간을 더 주고 안 주고 또 임금을 더 주고 안 주고 이거는 그 단지의 영향이라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단지는 이제 14년 차 들어갑니다. 그런데 미화원이 지금까지 처음에 입주하기 사전 입주 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인력도 바뀌지를 거의 안 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상생의 어떤 단지 구성이 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업체가 바뀌든 안 바뀌든 간에 자, 입주자 대표이만 그냥 그 업체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관리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첫째는 업체가 그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사람도 안 바뀌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업체가 바뀌지 않고 부처실은 유일무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큰 단지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근무자와 주민 간의 유대관계가 아주 좋았다. 열심히 했다. 또 근무지를 자기 근무 직무를 벗어나서 또 어떤 열심히 서비스를 함으로써 주민들도 감동을 하고 또 그 업체를 씀으로써 장기적으로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사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연합회에서는 여러분들의 아픔과 이런 내용을 접하고 또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각 단지에다가 전달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민주노총도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뭔가 우리도 목소리를 좀 내고 뭔가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그런 외침에 저는 개인적으로도 절대 공감하지만 앞으로는 어느 관리를 하건 단지든 그 인권만큼은 존중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좀 더 살기 좋은 그 전시 아파트 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며 조금 아쉬운 것은 오늘 그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다 가셔버렸어요.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좋은 내용이 나오면 그 내용을 조례로 좀 올려가지고 좀 잘 좀 그걸 해야 되는데 위원님들이 좀 참석하셨다가 벗어난 데 대해서는 좀 실망을 했는데요. 여러 우리 노동자 대표로 나오신 대표님이라든지 또 우리 센터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하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인사만 딱 하고 나가시면 좀 답답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런 얘기가 아니더라도 다 같이 공감하고 서로 슬퍼하고 또 웃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도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영현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괜한 걱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회장님이 이렇게 이제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해주시는 이런 얘기들이 참 공감이 많이 되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한 가지 이제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까 이제 저희 발제하시는 과정에 이제 뭐 주간 관리원 관련된 이런 얘기에 관해서 좀 이제 자격자, 유자격자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실 이제 감시단속 업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관리원은 이제 경비원들이 전환된 이 관리원을 얘기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기전실이나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이제 단속적 업무를 하시는 분들로서 그분들은 사실 이제 격일제 근무나 24시간 근무 이런 것들이 항상 다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오해는 아니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고요. 실제로 감시 단속 그러니까 경비원들도 마찬가지로 감시적 업무만 한다면 사실 24시간 근무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이제 감시 단속 승인을 해놓고 감시 업무 이외의 업무를 더 가중하게 시켜서 이제 이게 사회 문제화되는 게 문제인 거지.
사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엄연히 뭐 이분을 해서 경비원은 경비 업무만 하고 관리원은 뭐 앞에 주변 관리 업무하고 그다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속적 업무를 하는 뭐 꼭 필수 인력 이런 분들은 뭐 그거에 맞게 여기 근무를 하는 이런 체계들은 당연히 법령에 맞게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좀 전에 이제 사실 이제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 주시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저희도 뭐 어떤 조직을 이렇게 딱 이끌고 가다 보면 사실 그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종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그 부천시에 이제 또 소위 하는 아파트 입대위 연합회를 또 이렇게 이끌고 계시면 또 그 안에 보면 또 한 아파트의 회장님들은 또 동네에서 또 어쨌든 내노라 하시는 분들 좀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러저러하게 이제 본인들의 의견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모아가시는데 사실은 뭐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항상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근데 회장님이 좀 이 정도로 좀 높은 의지와 이렇게 갖고 있으면 사실 이제 공공이 좀 더 접근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상 좀 더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을 때 아우 뭐 괜히 이제 입대위 회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그걸 또 막 난리치고 막 이렇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것이 아닐까 뭐 이렇게 고민을 먼저 하고 방어적 수세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렇게 벌어진 문제들에선 다들 공감하고 있으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를 중심으로 같이 한번 얘기를 정말 다양하게 한번 토론을 해보는 그런 자리가 향후에도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좀 한번 좀 보태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수록 뭐 추후에도 있다가 이제 박 의원님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그런 자리들을 향후에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 그리고 이런 기운들을 어떻게 잘 이어갈 것인가. 저는 뭐 작년에 저희가 5개 단지에 그 아파트 입대위 대표들이 동대표들이 회의하셔서 우리는 상생협약을 맺겠다. 그래서 그 해당 일하는 아파트 노동자들하고 상생협약을 맺은 단지가 5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회장님을 제가 작년에 찾아뵀었던 그런 과정도 있었는데요. 뭐 된다면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어진다면 뭐 시장도 좀 같이 좀 하시고 뭐 연합회 분들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뭐 전체 노동자들이 부천시 차원에서 뭐 이런 상징적이라도 좋으니까 어쨌든 이런 선언을 같이 향후 상생을 위한 어떤 발걸음을 같이 맺기 위한 이런 절차나 이런 것도 한 번쯤 마련해 보는 것도 저는 뭐 의미 있고 그런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예, 시간이 뭐 꽤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지부장님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문제와 관련돼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부천시 지부 최진우 지부장님 모시고 어떻게 입주민과 일하는 노동자가 함께 행복할 것인가. 사실 이제 관리소장님들은 또 중간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름 또 여러 가지로 고충이 있으실 텐데 얘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우 부장입니다. 경비원 노동자 관련해서 오늘 토론에 상당히 의미 있게 좀 생각하고 있고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관리소장 중간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갑작스럽게 인상이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근로자 해당되는 근로자들한테는 이제 상당히 그 임금 상승을 해서 그런 이제 장점도 있지만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그런 근로자들하고 또 그 위에 있는 차상위층에 있는 근로자들하고 간에 이제 어떤 그 노노 간의 문제도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에 해당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정유예로 이렇게 매년 이렇게 인상이 되는가 하면 그 위에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이제 뭐 격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시설 과장 이런 분들은 최저임금보다는 이제 약간 좀 많기 때문에 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항상 열애가 돼요. 그래서 관리비 인상이 이제 되다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위주로만 이제 인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격리라든가 과장, 그다음에 이제 관리소 입장에서 볼 때 그런 점이 좀 미비한 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관리자 입장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가 어떤 법제도화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용 불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보면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고용 불안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리소장 입장에서 보면 경비원이나 미화원, 그다음에 이제 시설지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신입 사원들이죠. 이렇게 견습 기간이라는 게 있긴 있지만 이제 그런 내용보다도 처음에 이제 청소원이나 이제 미화원, 저희 이제 시설지 근로자들 근로계약을 할 때 처음에 이제 면접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다가 1년 계약을 하게 되다 보면 어떤 그 건강 문제라든가 아니면 전 직장의 어떤 그 문제라든가 뭐 음주 사고 문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충분히 검증되지 않다 보니까 근무를 하면서 그런 충돌이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3개월 후에 계약을 만료를 해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견습 기간을 3개월이면 견습 기간을 처음에는 이제 충분히 이제 그 기간 동안 검토를 하고 차후에는 3개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기 하는 거를 이제 그런 면도 법적인 측면에서 그냥 이제 금지를 시켜서 같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1년 계약이든지 이렇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며 이 문제는 이제 법 개선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근로자도 함께 노력을 좀 해야 될 사항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 시간 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경비원들이 그 24시간 근무 시간 중에 10시간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휴게 시간이에요. 10시간. 그래서 점심 시간, 저녁 시간, 그다음에 야간 시간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1일차, 2일차 그런 식으로 근무를 하고 3일차 되면 저녁 밤이죠. 밤 10시면 퇴근을 해요. 이틀 근무하고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저녁에 퇴근을 하는 이제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야간 근무자가 그 야간 근로 시간이지 야간 휴게 시간 이제 점심시간 예를 들어서 2시간 그 다음에 저녁 시간 2시간이라고 한다면 10시간으로 볼 때 저녁에는 6시간이라는 휴게 시간이 되거든요. 근데 경비원들이 휴게를 할 수 있도록 뭐 휴게 공간을 마련해줘라 아니면은 여러 가지로 그 시간에는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업무를 시켜서는 안 되고 제대로 말을 해줘라라고 실질적으로 말을 하지만 경비원들이 저녁에 6시간 정도 휴게 시간을 갖는 이유가 저는 이해가 좀 되질 않습니다. 아파트 입장에서나 이제 근로자 이제 사용자 측에서 보면 경비원이라는 그 업무 특수성이나 그 시설직 근로자는 이제 시설 때문에 그렇지만 밤에 사실 근무를 하면은 근무 시간을 인정을 해도 수당을 줘야 되지만 만약에 사태에 대해서 대비하기 위해서 그 휴게 시간에 공간에서 쉬어라 라고 하면서 붙잡아두는 경우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면 충분히 휴게할 수도 없고 저녁에 밤에 잠만 자고 나가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경우인데 차라리 그러면 근무 시간 뭐 저희가 같은 경우 이제 아까 근무 시간이 14시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14시간 끝나면 예를 들어서 아침 7시면은 저녁 7시면 12시간이죠. 그리고 밤 9시 되면 14시간이 돼요. 그럼 그 위에 퇴근을 시키면 되는데 굳이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거기서 쉬어라. 그리고 밤에 비상이 발생이 되면 근무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 비상이 뭐 한 달에 몇 번씩 계속 나오면 상관이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그 근무 시간을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근무하면 30분 휴게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8시간이면 1시간이고 12시간이면 따지고 보면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휴게 시간만 주면 되는데 굳이 14시간 근무를 하면서 10시간씩 이렇게 붙잡아 놓은 거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녁에 붙잡아 둘게 뭐 휴게 공간을 마련해서 쉴 수 있도록 해줘라. 그건 이제 점심시간, 저녁시간 얘기고 밤 시간에는 퇴근을 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휴게 공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미화원이나 경비원도 휴게 공간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현재
그 난방 시설이라든가 그 냉방 시설,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라든가 뭐 침구류, 그다음에 이제 싱크대라든가 이런 거 할 수 있게 다 만들어졌는데 잘 이용했는데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이 되면서 경비원들이나 미화원들이 같이 집단 생활하는 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휴게실은 다 만들어놨는데 그 공간을 사용을 안 해요. 각자 자기 개별적으로 각동 삐뚤라든가 잘 해당되는 거기 들어가서 나름대로 또 살림을 차려요. 1년 동안 제가 보니까 냉장고 주소, 전기장판 주소다 놓고 침대 만들어 놓고 뭐하고 보니까 저도 이제 엊그제 다 단지를 다 돌다니면서 통빛을 다 봤더니 동마다 숙소가 다 있어요. 경비원들이 미화하는 경비원들이. 근데 이 재료가 다 재활용도인데 재활용. 그러다 보면 전기 화재에 우려도 되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철거를 시키고 미화원들은 이제 두 분씩 이렇게 시차를 둬서 휴게 공간을 사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공간을 만들어 놓고도 집단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해피하다 보니까 이용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점이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해결이 돼서 그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는 이제 관리소장 입장에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훌륭하신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이 나오겠지만 사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이제 중간관리자 입장에서 아빠 입자 대표 회의라는 그 단체 밑에 소속돼 있는 관리소장으로서 어떤 때는 저도 똑같은 근로자에 해당이 되고 어떤 때는 경비원이랑 미화원 고용하고 업무 지시할 때는 저도 또 감독자가 되고 이 관리소장이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면으로 이렇게 헤아려 주시고요. 많은 하여튼 좋은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해주신 우리 시춘윤 지부장님 감사드립니다. 야간 퇴근 오늘 얘기가 안 나오나 싶었는데 이제 나왔네요. 그래서 경비원들의 장시간 노동에 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고 아까 우리 남욱은 위원님께서도 24시간 막교대 근무라는 게 저희가 이제 경비원들이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지 사실상 24시간 막교대로 하는 근무 체계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좋은 근무 형태가 아닙니다. 굉장히 전근대적인 근무 형태고 지금 뭐 주 40시간도 그거보다 더 근무 형태를 줄여나가야 된다거나 이런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고 그게 가능한 건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시단속 승인이라는 그거 근거를 통해서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거기에 배경하고 있는 건데요. 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황진아 사무실장님이 이제 관련돼서 저희가 좀 뭐 주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사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얘기를 하시겠지만 사실 이제